전문가가 유튜브를 하는가 아니면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가. 어디서 봤던 글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문구가 뇌리에 콱 떴습니다.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내 유튜브의 마지막 편에는 꼭 이 문구를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 전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어쨌든 좋아요랑 구독은 꼭 눌러주실 거죠? 어떤 분은 저보고 공공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의로 하셔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막 풀어버려도 되냐고요. 설마요. 제가 무슨 공공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 딴에는 이게 온라인 영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까탈스럽게 싫어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블로그이든 유튜브이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초기에는 트래픽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유튜브 썸네일은 보자마자 혐오감이 듭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무척 자극적이죠. 왜 이런 걸 썸네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클릭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분노를 일으키던 혐오감을 부르던 말이죠. 물론 클릭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일단 클릭을 해서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혐오성 트래픽이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소리를 하는 분하고 계약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을 싫어합니다. 저는 혐오성 트래픽도 싫어하지만 꼼수성 트래픽 역시 싫어합니다. 제 블로그 글을 소위 블로그체로 바꿔보면 제가 왜 꼼수성 트래픽을 싫어하는지 아실 겁니다. 확실히 비교가 되시나요? 글을 이렇게 느려서 쓰는 이유는 체류 시간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클릭 외에도 얼마나 오래 글을 읽었는지를 고려하는데 이걸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클릭만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글을 억지로 길게 늘려놓은 겁니다.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스크롤을 하면서 글에 머물도록 말이죠. 하지만 검색 엔진들은 속일 수 있어도 고객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고객들은 저런 꼼수로 늘어진 글을 읽다가 엄지척 캐릭터들에게 질려서 바로 떠날 테니까요.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컨텐츠로 만들어진 트래픽입니다. 화면의 예시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진단주스와 합의금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특수한 경우거나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에 비슷한 건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참 싫어하는 게 많기도 하죠. 이렇게나 까탈스럽기 때문에 제 전략은 처음부터 트래픽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도끼처럼 부저되는 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트래픽보다는 롱테일의 끝, 즉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제 스타일과 일치하는 몇몇의 소수가 제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설계사신 경우가 많았죠. 비록 소수의 고객이지만 이런 고객들이 제 브랜딩과 결합하면 트래픽으로 얻는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간혹 명함을 안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객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나서도 말이죠. 엉뚱한 얘기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브랜딩이 잘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는 트래픽을 타고 저를 찾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저한테 강력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계약을 하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멋지고 호기롭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물량, 즉 트래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이 노출되는 게 장땡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이건 업종을 가리지도 않더군요. 제 주변에 직업적으로 웹소설을 연재하시는 분이 있어서 웹소설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직장인 1년 연봉을 몇 달 만에 버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성작가 한 분이 절필을 선언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쓰면 별 생각 안 하고 하루에 한 편 올리는 놈들 못 쫓아간다. 독자들이 더 이상 복잡한 글을 안 찾아.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본문을 더 읽어보면 저 같은 유형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좌절에 빠져서 전략을 뿌리째 바꿔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든 영상과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인생이 항상 계획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제가 정신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만든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만들었지만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는 만드는 기술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도 정말 일취월장했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능력들은 제 직업에서 꽤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얘기한 전문가가 유튜브를 하느냐,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가에 대한 답이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제가 어느덧 전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제가 트래픽을 위해 간단한 정보 전달성 컨텐츠를 길게 어그로를 끌며 만들었다면 저는 절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보의 전달 및 트래픽 발생을 목표로 하는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식당 경영이나 요리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녹여내는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와 같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녹여내는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0편의 영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017년 9월부터 장장 2년 7개월이 걸려 100편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만약 트래픽을 목표로 한다면 전문가가 유튜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트래픽을 위한 전문가까지 따로 고용한다면 더 좋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트래픽이 적더라도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소수의 트래픽 모두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유튜브와 함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영상이 100편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집사람과 만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늦었지만 연애 기간이 길었던 탓에 웬만한 부부들 못지않은 긴 기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집사람도 유튜브도 오래 보았더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보아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예쁘십니다. 다시 뵐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